안녕하십니까.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먼저 좀 쉬어가는 이제 그런 장이고, 요 근래 보면은, 지난 이제 5월달, 6월달만큼의 그런 정도의 급한 기울기로 지금 시장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럴 것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하고 그리고 오늘하고 종가하고 한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이것을 이제 돌파를 결국에는 이제 해낼 걸로 봅니다. 결국에는 해낼 걸로 보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는 뭔가 좀 손바뀜도 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에 올라가려니 뭔가 모멘텀 같은 것들이,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 같은 것들이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체된 듯이 보이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점 돌파를 계속 해내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차 랠리는 그 랠리 자체가 지난 상반기 때 나왔던 그 정도의 기울기는 아닐 거다. 이번에 랠리는 뭔가 좀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요, 나스닥을 보시면은 시작은 0.8% 떠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음봉 마감이 되면서 종가 같은 경우에는 0.18%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왜 이렇게 좋았느냐? 그럼 그건 당연히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H20을 이제 중국에다가 다시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은 떠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뭔가 관계 회복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작은 떠서 했지만, CPI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근원 CPI는 살짝 기대치보다 더 낮게 나왔고 0.1%포인트.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살짝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연초부터 쭉 빠지는 흐름이다가 2.4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2.7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CPI가 이제는 반등 기조가 또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한 영향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우려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왜 싫으냐?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또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또 하락 마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여전히 강하긴 한데 또 상방으로 쭉 뻗어 올라가기에는 뭔가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보이는 건 또 없는, 하지만 또 엄청나게 또 팔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엄청나게 강한 것도 또 아닌 그런 상태. 지금 좀 이제 약간 어중간한 이제 그런 상태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 2차 랠리가 오려면은 두 가지의 필수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실적이다. 여기서 정책 모멘텀으로 더 갈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가 금리 인하다. 이게 유동성이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우리나라 실적은 일단 상저하고, 이거는 거의 연초부터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실적을 이끌어가는 섹터인 반도체 섹터의 실적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거의 실적은 하반기 때 실적 모멘텀은 있다.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모멘텀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합격. 두 번째, 금리 인하 모멘텀인데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지금 이렇게 CPI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약간 꺾이게 된다면은 약간 쉬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올 텐데
만약에 PPI가 오늘 밤에 또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익 감소 부분을 기업들이 거의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겠구나. 그렇다면은 CPI는 다음 달에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는 더 꺾일 겁니다. 지금 7월 30일 날 있을 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어제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2% 때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은 거의 금리 인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그래도 이제 그저께 6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10%포인트가 확 낮아지면서 이게 50%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게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쉬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반기 때 금리 인하가 기대가 확 꺾인다면 시장 못 가느냐. 근데 저는 금리 인하를 하반기 때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겁니다. 경기 둔화가 분명히 오게 될 거고요. 미국이. 그러면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지금은 연준 쪽에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표로 보여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최소 2번 이상 이건 점도표에 나타났던 대로 지난번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전히 모멘텀으로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부분 이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지금 2주 남았잖아요. 2주 안에 관세 협상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관세 협상 마무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세를 지금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건 불확실성 해소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 남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 관련 법들이 정비가 되게 되면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지금 하반기 때 또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엔 또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더 가는 거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 이런 것들 한번 쓰고 그리고 나서 한 3,400, 5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전진할 걸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조금 주춤거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모멘텀을 조금 더 찾고 그리고 특히 시장 내에 수급이 좀 교체되는 부분들 그동안이 많이 올라왔던 정책주에서 이제 수급이 좀 빠져주면서 그리고 하반기 랠리를 주도할 섹터들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 랠리를 주도할 섹터가 과연 어디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장 컨센이 형성이 좀 돼야 됩니다. 물론 저는 반도체가 중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급이 교체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한 번에 또 쭉쭉 뻗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오늘도 보면은 은행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쪽들은 또 수급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제 하반기를 이끌 섹터들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급 교체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5일선이 좀 훼손이 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지난번에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많이 빠지면 아마 이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모르겠지만 21선하고 비슷하죠. 21선은 안 깨고 요번에도 21선 안 깨고 반등이 나왔는데 많이 빠지면 21선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텐데 빠지면
매수 대응을 해야죠. 땡큐 그러고 또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어감에 대해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멘텀을 찾는 구간에서는 여유를 좀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지금 막 양봉에서 막 잡고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지금은 하반기를 또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들 뭐 살펴보면은요. 오늘 뭐 반도체 쪽, 요즘에 반도체 쪽이 가만 보시면 삼성전자가 얘가 삼성전자고요. 이건 이제 하이닉스 아닙니까? 하이닉스는 요즘에 리포트도 또 뭐 고점 논란 리포트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정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지난번 나왔던 전고점을 뚫는데 한 번에 막 못 뚫어내죠. 하지만 하이닉스도 저는 30만 원 너머로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어제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에 대한 뷰 같은 것들이 2분기가 저점이다라는 그 뷰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저점이고 3분기부터 실적이 올라갈 거라면은 삼성전자도 이런 이제 480선, 67,500원 선에 있는 이런 것들 뚫어주게 된다면은 7만 원은 그러면은 별로 저항대 역할을 못 해요. 바로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연일 괜찮습니다. 단지 요즘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나와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TLB나 심텍 같은 이런 PCB 쪽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그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 이런 뭐 그 후공정 쪽이죠. 갑자기 올라오죠. 오늘 같은 경우 후공정이 갑자기 올라와요. 또 리노공업 같은 이렇게 후공정 쪽에도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 순환매가 도는 섹터는 그럼 그 섹터가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지금 반등들이 또 다시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재 쪽도 오늘 괜찮았죠. 솔브레인 올랐고 덕산대우룩스 연일 좋습니다. 지금 뭐 다시 고가를 썼고요. 또 뭐 이외에도 뭐 이오테크닉스 요즘에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확 꺾이지 않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면은 다시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거는 이런 테스 같은 종목들, 이런 이제 레거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이거 계속 상승 추세 아닙니까? 추세.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추세를 그리는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계속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가 뭐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안 간다 그러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도체 없으신 분들은 하반기를 본다면은 지금 뭐 반도체는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반도체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반기에 우리, 시장 전체를 이끌 주도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못 간다.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우리 시장 하반기가 끔찍해집니다. 우리 시장 하반기에 반도체가 못 가면은 하반기를 누가 이끌어줄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 하반기에 어떤 그 빛이 안 보여요. 뭐 은행주가 더 날아가겠어요? 또는 뭐 무슨 뭐 지주사가 더 날아가겠어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더 갈 수가 없어요. 쭉쭉 끌고 가려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삼성전자 저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쭉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거,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 쪽에서 이제 폴더블 폰 낸다 이러면서, 이제 파이넴텍이라든가 뭐 KH바텍, 또 UTG 쪽으로 뭐 UTI,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따라잡을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폴더블 폰을
생산할 거라는 그런 전망은 이미 뭐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언제쯤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상하게 안 뛰어든다. 언제 하려나? 시간 문제 아닐까? 뭐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또 뭐 작년, 재작년에도 애플이 뭐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또 냈다. 뭐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공장 라인에 애플 폴더블 폰 전용 라인이 설치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죠. 근데 이것을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플이 또 확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제 확인되지 않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한 번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플 쪽에서 폴더블 폰이 나올 만한 개연성은 상당히 커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최소 1, 2년 안에는 애플이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는 좀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따라잡기에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뉴스가 나오면은 초반에 따라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매도를 해줘야 되죠. 지금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요. 다음번 한참 또 조정이 또 들어오겠죠. 올라가다가 그러면은 그때 해가 봐가지고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지금은 따라잡기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쪽이 요즘에 이제 살짝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쪽은 눌릴 때마다 제가 사자 그랬죠. 전력기기 쪽은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눌린 건 왜 눌렸냐면은 구리에다가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를 50%인가 매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눌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메타죠. 거기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또 뭐 기가와트급을 몇 개를 짓는다고 그러고, 어젯밤엔 트럼프도 또 민간에서 짓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금 확장하는, 결국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AI의 몸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두뇌를 지금 담을 만한 그런 장소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확장기입니다. 엔비디아도 거기에 수혜를 받는 거고, 결국 엔비디아가 잘 된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전력기기 같은 것들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계속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눌릴 때 사놓으면은 또다시 아마 신고가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 확장기에는 필수적으로 지금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방산도 지금 이쪽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멘텀은 계속 좋다. 조선 쪽도 모멘텀이 좋고 방산 쪽도 모멘텀이 계속 좋죠. 단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박스권 매매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꺾이질 않는다. 이렇게 꺾이질 않는다는 거죠. 테마성 종목하고 좀 다른 거예요. 대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이쪽 정도 올라오면은 그러면 또 매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뭐 조선주들은 밑에 내려와 있는데 박스권 하단 정도가 되겠죠. 좀 들어가서 뭐 또 올라가면은 팔아주면 될 겁니다. 조선주는 아마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은 그 타결이 되는 그 내용 중에 미국에 우리 조선이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면은 미국의 조선 그 수요를 감당할 나라가 없죠. 뭐 중국 빼놓으면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거는 확정적이다 봐야 되고, 그 뉴스 나오게 되면 또 조선주들은 또 한 번 또 올라갈 거고, 한 번 정도는 더 신고가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조선주들은 빠져 있을 때 사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쪽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들도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국이 방위비를 좀 늘리는 와중에 있는데 그 많은 그 방위비 늘어난 부분의 무기를 각국이 전부 다 미국 무기로만 채울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재래식 무기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가성비 좋은 무기들로 분명히 수요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제 그 경량 항공기라든가 또 뭐 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우리나라 걸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는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단지 지금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100만 원 이런 데서 지금 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넘자니 한 번에 못 넘고 지금 쉬는 거죠. 박스권 매매 해주면 틀림없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주도 요즘에 연일 좋습니다. 화장품 쪽도 지금 계속 순환매 돌고 있어요. 오늘은 제이준 코스메틱 올랐고, 토니모리도 좋고, 뭐, 한국콜만 좀 쉬고 있지만 추세 좋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청담글로벌까지 쪽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죠. 이런 애들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요. 또 뭐 파라다이스 이쪽 카지노 쪽도 뭐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고, 뭐 면세점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다 이런 쪽들이 중국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하반기 때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이제 아마도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진핑을 이제 저기 그 트럼프를 만난 이후에 시진핑 또 만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진핑 만나는 모멘텀이 아직까지 그 재료 소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쪽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계속 관련주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지역화폐 쪽 움직이죠. 지역화폐 쪽은 지금 이제 그 쿠폰이 21일부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요즘 그 오늘 보니까 막 그 카드사 쪽에서 이거 신청하라고 엄청 문자 날라오던데, 이제 이쪽은 이제 끝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이제 거의 그거 이제 쿠폰 발행되고 나면 끝입니다.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잡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할 자리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은 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이제 뭐 무산됐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무산된 게 아니고요. 이제 과정 중에 뭔가 좀 중단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많이 내려와 있는데, 거의 또 뭐 반등도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지금 없으신 분들은 잡아가지고 또 한번 반등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거는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어쨌든 그런 수급 교체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이 교체가 되면서 뭔가 2차 그 랠리, 그리고 코스피의 신고가를 내기 위한 어떤 힘 모으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리 돌면서 수급이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보다도 따라잡기, 이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내일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오늘 빠지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주와 그리고 하반기 성장주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또 하반기 때는 엔터주들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 뭐 CEO 리스크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JYP 엔터도 좋아질 거고요. 또 뭐 화장품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뭐 실리콘투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장주급들 여전히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선주들 아까 말씀드렸고, 또 지금 테슬라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이 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준다면은 이건 이제 복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성장주들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인가를 시장이 찾을 텐데, 로봇주들은 또 굉장히 유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이런 신성장,
시장을 이끌어갈 로봇주 또 뭐 자율주행주 이런 종목들 지금 모아놓은 다음에는 하반기 때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를 보셔야 되고 절대 따라잡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